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미국엔 한스 짐머가 있다면 한국에는 바로 이분이 계십니다. 이동준 음악 감독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이킨 스피커도 너무 재밌게 잘 봐서 특별히 또 이제 감독님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이제 음악 감독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음악 감독이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영화 음악으로 얘기를 한다면 음악 감독이라 한다면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영화 음악에서 어떤 작곡가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작곡가 입장에서는 창작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 필요한 음악들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음악 감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손쉽게는 우리 영화 크레딧을 보게 되면 그냥 컴포저라고만 나오거든요. 뮤직 바이 누구. 근데 거기에 작곡가로서 참여를 하는 거지만 총 책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음악 감독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영화에 필요한 음악이 창작이든 혹은 창작 이외의 소스 음악이든 그에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을 음악 감독이라고 하죠. 네, 영화에 이제 필요한 음악을 만드시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작업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장면을 보고서 작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보고서 작곡을 하시는 건지 이런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둘 다 맞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제 영화 편집이 끝난 부분을 보고서 작곡을 하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는 스크립트,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자기 이제 마음속이나 머릿속에서 많은 이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음악을 해야겠구나에 대한 어떤 좀 추상적인 어떤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스크립트를 보고 난 상황에서 뭔가 스케치 라인을 해야 된다. 뭐 혹은 촬영할 때 음악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춤추는 씬인데 이게 창작된 음악이다. 아,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뭐 제가 예전에 했던 뭐 드넥나무 침대 같은 경우에 국악기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배우가 연주를 한다 할 경우에는 그 음악이 미리 작곡되어서 배우가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대역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영상과 무관하게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영화 음악은 영화 편집이 끝난 상태의 어떤 필름을 가지고 이제 구체화, 왜냐하면 스크립트에서는 여기에 배우가 걷고 있고 뒤에 맑은 하늘이 있는데 상상을 하는 건데 그렇죠. 막상 찍혔을 때의 기분은 상상과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감흥이 줄어든다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구체화된 얘기를 이제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여기서 호흡이 되게 길었었는데 생각보다 짧아졌네 라든지 그래서 스크립트 이상의 어떤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영화를 더 이해하게 되니까 좀 더 영화 편집본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 영화가 스릴러이거나 액션 영화일 경우에는 그 동작을 싱크시키기 위해서는 약속된 그 길이의 음악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편집된 버전이 아니라 막연하게 스크립트에서 여기 싸우니까 싸우는 음악이 필요해 뭐라는 정도의 얘기 가지고는 영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영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종 편집된 그 그림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영화 음악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아, 그러면은 생각보다 작업 기간이 넉넉하게 있지는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은 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감독님께서 본인이 의도한 거랑 다르게 뭐 음악이 쓰였다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대충 만든 건데 뭐 본편에서 또 좀 효과가 좋았다거나 하는 뭐 그런 에피소드도 혹시 있나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작곡과 녹음이 끝나고 믹싱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작곡하는 과정, 녹음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줬는데
잠깐만, 조금 전에 그 음악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들려줬는데, 이 음악은 예를 들어서 뭐 13신에 쓰인 음악으로 작곡을 했는데 어떤 감독님 아이디어가 근데 이거는 차라리 뒤에 엔딩에 한번 붙여볼까요? 이제 붙였을 때 괜찮은데? 라고 했을 경우라든지, 전체 맥락에서 이 음악이 일로 옮겨지거나 혹은 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테마로 만든 게 아닌데 오히려 이 음악이 여러 번 더 사용된다라든지 하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영화를 위해서라면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약간 당혹할 때는 있죠. 그렇죠. 예. 여기 쓸 게 아닌데 왜 일로 가는 거. 근데 문제는 그게 어울렸을 때는 좀 좋은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쨌든 이 작품에 어울리는 테마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든 여기에 쓰이든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라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화 음악을 만드실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듣기 위한 음악하고는 살짝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영화 음악을 제작을 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힘든 부분이 내 스스로가 이제 감동이 되는 음악이 제일 중요한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되게 눈물 나는 씬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야 된다. 근데 내 스스로가 그 씬을 통해서 눈물이 나야 돼요, 사실은. 네. 눈물이 안 나는데 눈물 나는 음악을 만들려고 이제 해야 된다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좀 더 어떻게 작품에 더 집중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더 집중하고 내가 그 안에 더 들어가서 그 연계성이 되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풀린다라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 부분이 좀 단절된 기분이었지만 좀 더 내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가 볼 수 있다면 드라마를 풀어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영화 전체를 드라마를 이해하고 관통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만 좀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기는 한데요. 간혹 가다가 영화에 쓰였던 음악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 혹은 너무 관객들의 감정을 너무 이렇게 의도한 게 뻔하다라는 지적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시는지 혹은 이런 변을 좀 그건 변이 아니라 맞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의도가 잘 전달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할 때는 그런 피드백이 와도 그거는 이제 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이제 그런 피드백이 올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혹은 내 자신이 그런 부분은 좀 더 또 숙제구나 라는 생각은 늘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의도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최근 이제 영화인 I Can Spea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음악이 잘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오니까는 이제 다시 봤을 때 음악이 다시 이렇게 귀에 좀 들리더라고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에서 음악을 좀 맞춰서 작업을 하셨는지. 끊어야 되겠다. 전화가 왔네요. 예. I Can Speak는 이제 김현석 감독님하고는 이제 작업은 첫 작품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런 점이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연출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나랑은 또 어떤 시너지가 날까. 약간 기대감도 좀 있으셨고. 예.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었는데 철저하게 저는 영화의 흐름에 따라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한 영화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어쩔 때는 음악이 또 주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영화의 흐름 속에만 내가 따라가는 역할만 했으면. 근데 사실 영화 음악의 미덕은 따라가기도 하지만 이끌어가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I Can Speak에서는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내가 어떻게든 이 영화에서 조연으로서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너무 영화 재밌게 봤던.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한스 짐머 공연을 보고 왔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셨어요? 이제 이 공연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는 영화 음악 그 자체가 이제 대중들하고 좀 호흡할 수 있는 어떤 좀 큰 문화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영화 음악으로 공연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공연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혹시 또 그 공연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원래는 이맘때 이제
공연 계획이 있었었는데 예. 준비하는 측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내년 정도에 할 것 같고요. 예. 작년에선 이제 큰 편성이 아니라 스트링 앙상블 정도 네. 그리고 뭐 국악기 제가 피아노 연주하는 그런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영화제 시상식 때 연주한다라든지 그런 작은 공연들은 있었었는데 당연히 이제 음악가로서는 그 무대에서 녹음된 음악이 나오는 그렇죠. 게 아니라 네. 실제 라이브를 했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아마 한서진무 형님도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음악가로서는 그거를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연이 하게 되면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홍보를 좀 해서 감사합니다. 예, 같이 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다른 좀 질문인데요. 이제 국내 영화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또 특히 그 초창기부터 뭐 쉬리 은행나무 침대 때부터 쭉 현재까지 영화 산업의 발전을 지켜온 또 산 증인이시기도 한데 현장인으로서 아직까지도 조금 느끼는 부족함이나 갈증 같은 거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거나 혹은 영화 감독을 이제 희망하는 많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영화 음악과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꿀팁 뭐 아니면 깨알 정보 이런 어떤 살짝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네, 후배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영화는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네. 어떤 좀 더 좋은 환경은 늘 이제 모든 스태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건데 제가 정말 느끼는 거는 그 영화 음악에 대한 중요성은 감독님이나 제작자나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진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심증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좀 더 구체화돼야 되는 그렇죠. 네. 구체화되는 부분은 약간 이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네. 영화음악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마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적 요인을 좀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그렇죠. 얘기인가 하면은 영화음악가로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혹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물려 있는 건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 본인이 영화를 좋아해야 돼요. 사실은 정말 영화를 좋아해야 되고 왜 내가 영화음악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되게 열정과 에너지와 끈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너무 충동적으로만 좋아한다면은 혹은 겉모습만 보고 좋아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다른 음악기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정말로 영화를 좋아해야 되고 앞서 얘기했던 열정, 에너지, 끈기가 없다면 또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다면 영화음악은 되게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면 영화음악은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후배들이 힘을 내서 좋은 영화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국내 영화에도 해외 이제 음악 감독님들과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류이치 사카모토가 또 음악을 맡기도 했었고 또 그 감독님께서도 일본 영화에 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해외에서의 혹시 작업이나든가 이런 뭐 해외 영화와 작업을 했을 때 느꼈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 영화는 이제 오히려 한국 영화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큰 영화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의 어떤 다른 영화적 장르적 특징으로 어떤 큰 행복을 느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또 베트남 영화도 해본 적은 있는데 다 각기 나라마다 갖고 있는 색깔은 있지만 사실 공통점은 뭐 이제 그 음악은 똑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일본 영화는 일본 영화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중국 영화는 중국 영화대로 중국스럽지만 또 뭔지 헐리우드 같기도 하고 왠지 유럽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더 어렸을 때 꿈을 꿨던 다양한 영화음악의 어떤 작업의 어떤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경험을 이제 해봤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속 하고는 있는 건데 이제 음악가라면 당연히 그런 다른 나라의 어떤 정서의
어떤 음악을 통해서 좀 더 제 자신이 좀 더 성숙해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오히려? 예. 언어가 다르고 뉘앙스 굉장히 달라요. 근데 영화 음악만 하시지는 또 않으시잖아요. 뭐 게임이라든가 뮤지컬 쪽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뭐 하시는 또 다른 작품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축구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어떻게 타이밍이 인연이 돼서 제가 2년 전에 그 AFC 아시아 축구연맹의 그 공식 음악을 만들었었고, 아, 그러셨구나. 예. 현재는 그 AFC 챔피언스 리그 이제 파이널 결승전 2차전 때 이제 트로피를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 트로피 드는 음악이라든지 그 챔피언스 리그 상파레 같은 것들 거기에 필요한 음악을 지금 작곡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또 이런 또 스포츠 음악은 뭔가 사람들의 어떤 기분을 또 돋궈주는 그런 또 이게 하는 또 역할이 있으니까 또 많이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특히 이제 예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나 실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뭐 혹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음악적 시도나 이런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어떤 계획이나 구상 이런 게 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못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뭐 콘서트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 그 앨범인데 근데 그것이 영화음악과는 다른 영역의 어떤 장르인데 뭐 국악이라든지 일렉트로닉이라든지 혹은 피아노 한 대라든지 물론 피아노 앨범 낸 적은 있는데 전혀 알려주시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뭐로 찾아보면 나오나요? 제가 피아노 몽타주라는 앨범이 피아노 몽타주. 예, 꼭 검색하십시오. 네. 그것은 이제 영화 제가 했던 영화 음악은 피아노 한 대로 주제를 연주를 한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영화 했던 거와 무관하게 어떤 그런 프로젝트 앨범을 늘 내려고 했었는데 매번 못 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뭐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좀 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 이제 영화 리뷰 채널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더 영화를 좋아하면서 음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이제 한국 영화 발전에 있어서 이제 역사를 쭉 함께해온 산 증인이시기도 하고 앞으로 또 활발한 활동을 하실 또 음악 감독님으로서 또 앞으로의 또 활동과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재밌네. 혹시